유독 글로웍스 퍼프만 쓰면 베이스 메이크업이 정말 잘 돼요. 예쁘게 돼요. 진짜 제일 좋아요. 선생님들이 쓰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 중안부 축소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뽐니입니다. 그동안 저한테 브러쉬 추천해주세요, 툴 추천해주세요. 언니 그 브러쉬 뭐예요? 툴에 대한 질문 요청이 정말 많았는데요. 저 혼자 쓰는 브러쉬만 해도 이만큼이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브러쉬가 이렇게나 많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추려서 추천을 해드려야 하지 싶어서 좀 고민이 많았는데, 오늘은 메이크업의 완성도를 조금 더 높여줄 수 있는 디테일템 추천을 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브러쉬뿐만 아니라 퍼프 그리고 메이크업 제품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꾸꾸. 자,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퍼프인데요. 여러분, 제가 글로웍스 스펀지랑 이 퍼프 진짜 좋아하는 거 다들 아시죠? 진짜 제 영상에서 글로웍스 퍼프 정말 많이 등장을 했었는데, 시중에 메이크업 스펀지 퍼프 너무나도 많지만 제가 유독 글로웍스 퍼프를 좋아하는 이유가, 유독 글로웍스 퍼프만 쓰면 베이스 메이크업이 정말 잘 돼요. 예쁘게 돼요. 그냥 어떤 베이스를 바르든 글로웍스 퍼프를 쓴다? 그러면 정말 손쉽게 베이스 표현이 너무 예쁘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잘 쓰고 있었는데, 이렇게 퍼프 맛집 글로웍스에서 이렇게 귀여운 망고미 에디션이 나왔더라고요. 아니 진짜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근데 뭐 귀엽고 예쁘고 다 좋은데 일단은 메이크업에 도움이 돼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신기한 게 글로웍스 퍼프면 세미 매트든 매트든 글로우든 어떤 타입의 베이스를 발라도 찍힘 없이 밀림 없이 피부에 되게 고르게 쫙쫙 들러붙더라고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이게 루비셀 원단이거든요. 그래서 내용물을 많이 먹지 않아서 제형을 그대로 피부에 밀착이 가능한 거예요. 밀착력을 높여주니까 당연히 지속력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솔직히 여러분, 퍼프가 거기서 거기지 라고 생각하시죠? 저도 예전엔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루비셀은 다릅니다. 이 루비셀 퍼프를 써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냥 다른 일반 퍼프는 못 써요. 그래서 제가 퍼프랑 스펀지만큼은 무조건 글로웍스를 씁니다. 솔직히 그냥 이 퍼프도 좋거든요. 근데 이 핑거 퍼프가 진짜 요물이에요. 이게 이렇게 조그맣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포인트에 딱 바를 수 있거든요. 이걸로 프라이머 발라주기에도 되게 좋고요. 그리고 요즘 리퀴드 블러셔나 크림 블러셔 유행인데, 나는 이상하게 내가 바르기만 하면 다 까지더라, 양 조절이 어렵더라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러면 이 핑거 퍼프로 발라보세요. 까질래야 까질 수가 없고요. 양 조절도 알아서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얘를 커버할 때도 쓰는데, 이렇게 넓은 부위, 뭐 홍조나 이런 거 커버를 할 때도 쓰고요. 그리고 1차 베이스 끝나고 2차 베이스 올려줄 때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유분기 살짝 올라왔을 때 얼굴 전체에 파우더 처리하긴 좀 그렇고, 딱 여기만 유분기 잡아주고 싶은데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작은 핑거 퍼프로 파우더 살짝 발라주면 정말 딱 그 부분만 유분기를 싹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나는 베이스 메이크업이 조금 더 견고하고 탄탄하게 잘 됐으면 좋겠어, 밀착력, 지속력을 더 높여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 나는 크림 치크나 리퀴드 치크 바르는 거 너무 어렵던데 하시는 분들, 이 글로웍스 퍼프 진짜 한 번만 꼭 써보세요. 2월 26일 단 하루 올리브영 오특으로 이 망고미 에디션 팔레트 퍼프를 만나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미니 퍼프 그리고 일반 퍼프 이렇게 다 들어있고요. 퍼프를 가지고 다니기 좋은 케이스까지 같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래는 10,000원인데 30% 할인된 7,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저도 이번 기회에 잔뜩 쟁여놓으려고요. 우리 같이 쟁이러 가요. 그리고 다음은 짜잔! 부분 뷰러예요. 미니 뷰러. 사람마다 이 눈의 곡률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막 국민 뷰러 같은 걸 써도 나는 이상하게 앞에, 뒤에가 꼭 컬링이 안 되더라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제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독 샵에 가면 꼭 일반 뷰러로 찝어주시고 앞, 뒤를 부분 뷰러로 꼭꼭꼭 찝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미니 뷰러를 이것저것 사봤거든요. 맥 제품도 사보고 시세이도 제품도 사보고 쿠팡 저렴이도 사보고 했는데, 이 수아도르 오키 부분 뷰러가 진짜 제일 좋아요. 사실 맥이나 이런 데는 부분 뷰러 치고 가격이 조금 있어요. 또 너무 저렴한 걸 사잖아요. 컬링이 제대로 안 되고 시간이 얼마 안 됐는데도 뷰러가 되게 덜그덕 거리면서 이게 뷰러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 수아도르 오키 부분 뷰러가 진짜 견고하고 튼튼하고 컬링도 잘 돼요. 제가 써본 부분 뷰러 중에 가장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정착을 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일반 뷰러 그냥 좋다는 거 다 써봐도 나한테 찰떡궁떡으로 잘 맞는 거 잘 모르겠어. 난 뷰러만 하면 이상하게 앞에가 혹은 뒤에가 남더라 하시는 분들 이 부분 뷰러 꼭 한번 구매해서 써보세요. 그리고 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트위저인데요. 이거는 트위저맨이라는 브랜드의 트위저예요. 사실 저는 이렇게 2개 더 가지고 있는데 제 영상에서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용감이 정말 많이 보이는 제품인데 진짜 유명한 청담샵 가면 선생님들 트위저 다 이거 씁니다. 사실 이게 트위저인데 가격대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쪽집게를 이 돈 주고 사야 하나 싶기도 하거든요. 근데 한번 사보면 왜인지 알겠어요. 이 트위저의 가장 중요한 끝 마무리거든요. 얘네끼리 이게 잘 맞기도 해야 되고 이 아구 힘이 좋아야 된다 그래야 되나? 결합이 잘 돼야 되는데 저렴한 애들은 이 결합이 잘 안 되고 끝에 힘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속눈썹을 이제 좀 제대로 붙이기가 좀 힘들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이 아구가 좋다 그래야 되나? 결합이 진짜 좋아요. 끝부분 이 마무리 처리가 되게 잘 돼 있고 그리고 아무리 오래 써도 이게 이렇게 막 벌어지거나 뒤틀리는 그런 현상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속눈썹을 붙이는 데 있어서는 쪽집게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저도 정말 이것저것 다 구매해서 써봤는데 결국은 트위저맨으로 정착을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쓰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리고 사실 처음엔 좀 비싼 것 같이 느껴져도 어쨌든 이거는 하나 사면 오래 쓰잖아요. 이건 브러쉬처럼 닳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난 데일리로도 속눈썹 붙이는 걸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트위저맨 한번 사봄직한 것 같아요. 그리고 눈썹 정리할 때도 진짜 좋아요. 이 진짜 뭔가 약간 잉그로운 헤어처럼 잘 안 뽑히는 애들 있죠. 너무 짧아가지고. 근데 얘는 그런 애들도 진짜 잘 뽑아줘요. 그래서 진짜 여러모로 추천드립니다. 짜잔! 요거는 스파츌라인데요. 코랄 헤이즈 브랜드의 스파츌라예요. 사실 피카소 그 스파츌라가 나오고 나서 정말 많은 브랜드에서 정말 다양한 형태의 스파츌라가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이 코랄 헤이즈 스파츌라에 정착을 했습니다. 보통의 스파츌라 제품들이 이렇게 약간 일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르다 보면 얼굴은 굴곡이 있는데 얘는 일자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바를 때 얼굴에 이렇게 핏되는 느낌이 없이 약간 이렇게 내가 각도 조절을 하면서 발라줘야 돼서 조금 불편함이 있는데 이거는 자세히 보면 이렇게 여기가 커브가 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용물을 묻혀서 이렇게 바르다 보면 그냥 얼굴 굴곡에도 상관이 없이 알아서 되게 잘 발리고요. 뭐 관자놀이라든지 이런 턱이라든지 아니면 코 쪽이라든지 이렇게 좀 세밀하게 발려야 하는 부분들도 정말 고르게 잘 발립니다. 그래서 스파츌라도 다른 거 쓸 때는 안 물어보시고 이것만 쓰면 다들 스파츌라 뭐냐고 많이들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스파츌라 좋아하는데 기존에 시중에 많은 그 일자 디자인이 뭔가 불편해 하시는 분들 이거 코랄 헤이즈 스파츌라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브러쉬는 제가 나름 엄선을 해왔어요. 제가 하는 메이크업 스타일 자체가 막 색을 화려하게 쓰진 않지만 약간 이목구비를 조각조각 내는 그런 스타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조그만 브러쉬들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브러쉬도 실제로 봐도 크기가 진짜 천차만별로 정말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정말 만족하면서 이거는 또 재구매할 의사가 있다 하는 브러쉬들만 모아봤고요. 일단은 이것도 쓸 때마다 많이들 물어봐 주셨는데 이거는 톡투유 스펀지라는 네이버 스토어에서 구매를 했는데 딱히 품명은 없어요. 사실 알리나 테무에서도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이게 모질도 진짜 좋진 않거든요. 막 엄청나게 부드럽고 그렇진 않은데 그렇다고 막 까끌거리지도 않아요. 근데 저는 단순히 이 쉐입이 마음에 들어요. 크기가 크지 않은데 이렇게 가로로 길고 이 폭이 좁다 보니까 눈썹 채워주기 너무 좋아요. 보통은 이런 쉐입은 노즈 쉐딩용으로 많이 쓰시거든요. 근데 저는 노즈 쉐딩용으로도 써요. 근데 눈썹 면 채울 때 정말 많이 씁니다. 이게 빳빳하지 않고 보들보들 흐들흐들한 그런 재질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눈썹 그냥 면 채워주기에 너무너무 좋습니다. 눈썹 면 채워주고 남은 양으로 코끝 쇽쇽쇽 해주면 돼요. 근데 이게 가격도 진짜 저렴한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세트로만 파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세트로 사도 저렴하다. 그래서 사봄직하다. 그리고 다음은 필리밀리 931번 브러쉬인데요. 이것도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쉐입이긴 한데 되게 통통한데 납작하고 가로로 긴 그런 쉐입이거든요. 이게 진짜
활용도가 높아요. 애교살 바를 때도 너무 좋고요. 립라인 블렌딩 해줄 때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요런데 삼각존 윗부분 있죠. 요런 데나 쌍꺼풀 라인 이 연장할 때도 아주 좋아요. 이 쉐입 자체가 납작한데 길고 너무 빳빳하지 않고 약간 오동통하면서 부드럽기 때문에 여기저기 활용하기가 되게 좋아요. 저는 대체적으로 애교살, 립라인 블렌딩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필리밀리 제품이라 가격도 저렴해요. 그리고 또 필리밀리 제품인데 필리밀리 515번 브러쉬거든요. 요즘에 이런 모양의 브러쉬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왜 굳이 필리밀리 515번이냐? 모 길이가 일단 너무 짧지 않고 끝 마무리가 약간 뾰족하거든요. 이게 오히려 너무 이렇게 좀 동그랗고 이 면적이 조금이라도 넓어지면 애교살 그림자 그릴 때 약간 지저분해질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좀 이게 샤프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애교살 그림자를 그릴 때 딱 내가 원하는 영역에만 이렇게 해줄 수 있고 이 입술산 위쪽에 이렇게 음영감 줄 때도 좋고요. 이 꼬리 부분에 이렇게 음영감 줄 때도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부분적으로 음영감 줘야 할 때 중안부 축소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삼각존 채우기에도 좋아요. 근데 저는 주로 애교살 그림자 그리고 입술 산 음영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비슷한 디자인으로 또 잘 쓰는 게 피카소 121호 브러쉬인데 피카소 금장 라인이 피카소에서 제일 상위 라인이거든요. 근데 특히나 이 1215번 브러쉬는 샵 선생님들 진짜 거의 대부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이 1215번이 온라인 판매를 안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진짜 몇 년 전만 해도 온라인에서 판매를 했었는데 지금은 온라인 판매를 안 하고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판매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단종이 된 건지 오프라인 매장에만 있는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진짜 부드러워요. 보통 이런 쉐입의 브러쉬들이 약간 빳빳하거든요. 근데 얘는 정말 부드럽습니다. 저는 이거를 주로 삼각존이랑 앞트임용으로 쓰는데 눈 밑부분이나 앞부분이나 너무 빳빳한 걸로 이렇게 하면 따갑잖아요. 근데 따가움 1도 없어요. 그리고 정말 자연스럽게 알아서 블렌딩이 잘 됩니다. 그리고 이 딱 크기가 눈 앞머리에 딱 맞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앞트임 할 때 너무 좋아요. 그냥 짙은 색 섀도우 묻혀서 여기 콕콕콕콕 이렇게 해주면 앞트임이 돼버려. 그냥 알아서 돼버려. 정말 좋은데 온라인으로 판매를 안 해서 그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라인 브러쉬 추천을 드리자면 일단 요거는 JX 프로페셔널 217번이고요. 이거는 뷰티 유튜버 소라 선물을 해줘서 꾸준히 잘 쓰고 있는데 그 지나바디 아트라는 쇼핑몰에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리퀴드 라이너나 젤 라이너나 아무튼 그런 제품들 있죠. 브러쉬 사용에 필요한 아이라이너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쓸 때 너무 좋습니다. 근데 뭐 점막을 채우는 용도보다는 이렇게 눈 앞머리나 눈 꼬리 쪽 날렵하게 샤프하게 그려야 하는 그런 부분에 아주 좋아요. 굉장히 크기가 작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게 날렵해요. 크기가 작아도 뭐가 막 벌어지는 그런 디자인은 이렇게 날렵하게 그리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스키니하다고 해야 되나? 작으면서도 스키니하기까지 해서 꼬리 부분에 깔끔하게 그려주기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사실 요즘에 뭐 펜슬 라이너나 붓펜 라이너 많이 쓰시지만 아직까지도 리퀴드 라이너나 젤 라이너 선호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제가 요즘에 리퀴드 라이너에 푹 빠졌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꼬리 그릴 때는 거의 항상 이거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같이 잘 쓰는 제품이 이거는 벨리즈 223번인데요. 이거 크기가 정말 조그맣죠. 근데 이거는 앞서 보여드린 이 JX 프로페셔널보다 좀 더 모질이 부들부들해요. 그렇다고 막 엄청 부드러운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부들부들합니다. 얘가 좀 더 탄성이 있고 얘는 좀 더 흐드르드한 느낌이다. 그래서 얘는요, 섀도우로 라인 그릴 때 아니면 이걸로 라인 꼬리 그려주고 짙은 색 섀도우로 풀어줄 때, 덮어줄 때 많이 씁니다. 그리고 크기가 작다 보니까 삼각존에 이렇게 해줄 때도 아주 좋아요. 이런 쉐입의 브러쉬는 많은데 은근히 이 정도로 작은 브러쉬가 많이 없어요. 구석구석 꼼꼼하게 이렇게 디테일 높여주기 좋아서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가격도 비싸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은요, 바로 노글로 속눈썹인데요. 제가 원래는 노글로 반대파 수장이었습니다. 노글로 속눈썹 쓸 바에 그냥 글루 속눈썹 쓰는 게 낫지. 완성도 면에서 그게 낫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기존의 노글로 속눈썹들은 그
속눈썹 대부분이 너무 두껍고 그래서 붙이면 눈이 일단 불편하고 눈을 깜빡일 때마다 그 대부분이 비쳐가지고 되게 희끄무리해 보이고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붙여놔도 어느 순간 이게 스스스스스 내려와서 나중에는 눈동자를 다 덮어서 눈이 되게 졸려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노글로 속눈썹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저의 편견을 깨준 속눈썹입니다. 시중에 노글로 정말 많고 저도 그래서 노글로 속눈썹 정말 많이 사서 써봤는데 저는 이게 저의 최애예요. 아직까지는 이거를 좀 뛰어넘는 게 없다. 이거는 올리오 제품이고요. 미리수가 섞여 있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10mm 단일 길이 제품이고요. 디자인 자체가 뭔가 샵 속눈썹을 겨냥한 듯한 그런 디자인이에요. 이게 2칸짜리도 있고 3칸짜리도 있는데 저는 한쪽 눈에 이 3칸짜리를 3개를 붙이면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 둘 셋 총 6개를 붙인 상태입니다. 뭐 딱히 스킬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거 떼서 붙이면 끝입니다. 그리고 제가 써본 노글로 속눈썹 중에 지속력이 가장 좋아요. 솔직히 다른 속눈썹들은 아직까지도 조금 시간 지나면 이게 조금 처지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단 한 번도 처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전 여행 갈 때도 무조건 이 친구로 챙겨갑니다. 그리고 어쨌든 노글로다 보니까 메이크업 시간을 너무너무 단축을 시켜줘요. 사실 속눈썹 붙이는데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그냥 이거는 쪽쪽쪽 붙이면 끝이니까 정말 메이크업 시간을 확 단축시켜줘서 메이크업에 관련해서는 삶의 질을 높여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근데 다만 아쉬운 점은 이 디자인 자체는 좋은데 조금 더 이 속눈썹 길이 간격이 넓은 디자인도 하나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속눈썹 길이보다 간격에 의해서 이제 인상이 좌지우지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저예요. 그래서 조금 더 간격이 넓은 그런 디자인도 나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베이스 제품 2개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릴 건데 첫 번째는 요겁니다. 루나 컨실러 팔레트 1호. 사실 시중에 컨실러 팔레트 정말 많고 고가 브랜드에도 이런 컨실러 팔레트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저것 써봐도 컬러 구성도 그렇고 그냥 제품 텍스처도 그렇고 이게 제일 괜찮더라고요. 그냥 이거 하나면은 잡티 커버, 스팟 커버도 할 수 있고 다크서클 커버도 할 수 있고 홍조 커버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브라이팅 효과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 하나면 돼요. 그냥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컨실러 이것저것 쓰지 않아도 이거 하나면 되니까 컬러마다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린은 홍조 커버, 살몬 컬러는 다크서클 커버, 이 브라이트너 컬러는 뭐 양감을 주는 약간 그런 각자의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역할에 맞게 제형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 눈가에 바르는 이런 컬러는 조금 더 크리미하고 이렇게 홍조 커버용 이런 컬러는 조금 더 쫀쫀하고 밀착력 있는 제형입니다. 그냥 단순히 컨실러 팔레트긴 하지만 약간 생각보다 되게 많은 것을 고려한 제품이라서 베이스 메이크업의 완성도를 조금 높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루나 컨실러 팔레트 한번 들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꾸셀 베이스 밤이에요. 그냥 쿠션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베이스 밤이고요. 이게 열면 이런 투명한 밤 타입의 고체 타입의 밤이 담겨져 있는데 이 내장된 퍼프로 이렇게 바르면 이 미친 광택감이 나요. 왜 요즘에 뭐 속광이니 윤광이니 막 그런 거 한창 유행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퍼프에 묻혀서 이렇게 광이 나면 예쁜 보이죠. 지금도 이거를 바른 거긴 한데 이런 데다가 살짝 톡톡톡 해주면 베이스도 안 까지고 그냥 이렇게 광택감만 더해줘요. 근데 이게 하이라이터의 그런 인위적인 그런 빔, 펄 그런 광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그냥 예쁜 깐달걀 광? 그런 게 나요. 어쨌든 이거를 얼굴 전체에 바르면 얼굴이 너무 번떡번떡해 보이니까 이렇게 국소 부위에 잘 써주잖아요. 그럼 정말 스파다 해봤어? 피부 왜 이렇게 좋아? 깐달걀 같아? 그런 소리 들을 수 있는 치트키템입니다. 정말 유명한 웨딩샵에서 메이크업 받은 것 같은 그런 베이스 광채 연출이 가능해요. 근데 너무 많은 양을 온 얼굴에 바르면 개기름 같아 보이니까 사용하는 포인트 그리고 사용하는 양 조절 잘 해주셔야 해요. 어쨌든 이게 쿠션 타입이라서 사용하기에도 정말 간편하고 가지고 다니면서도 쓸 수 있고 그래서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드디어 그동안 요정이 너무너무 많았던 툴 추천, 메이크업 디테일템 추천을 해봤는데요.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메이크업 디테일을 높여주는, 완성도를 높여주는 그런 아이템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우리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